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 관계. 이게 참 복잡하잖아요. 이 변화에 대해서 좀 깊이 탐색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왜 그렇게 친했던 친구랑 갑자기 멀어지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친구 관계는 정말 뭐랄까,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변하죠. 네네. 오늘 자료들은 바로 그 변화의 이유, 그리고 또 관계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방법들, 이런 거에 대해서 흥미로운 관점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관계는 오래 가는데, 왜 어떤 건 또 예상 못하게 그냥 끝나버리는지, 그 이유를 좀 같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진짜 친했는데 왜 멀어질까? 이 점인데요. 자료 보니까 그냥 뭐 좋고 싫고 이런 감정 변화? 이것보다는 각자 삶에서 생기는 그런 변수들 있잖아요. 네네, 변수들. 예를 들면 뭐 갑자기 한 명이 엄청 성공해서 바빠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뭐 건강이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관계를 흔드는 좀 보이지 않는 이유가 된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좀 인상 깊었어요. 아, 정확해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런 삶의 단계 변화가 관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죠. 네. 뭐 한쪽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생활 패턴, 아니면 이제 우울증 같은 뭐 건강 상태가 확 달라지면 예전하고 똑같은 에너지로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면 만나는 횟수도 줄고 대화의 어떤 결도 좀 달라지고요. 거기서 오는 약간의 서운함, 불편함,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정말 사소한 계기로도 관계가 딱 끊어질 수 있는 거죠. 아, 관계 유지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하기도 하고요. 듣고 보니까 더 와닿네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한쪽이 계속 맞춰줘야만 이게 유지가 되는 관계 있잖아요. 네네, 일방적인 관계. 네. 뭐 시간이든 감정이든 아니면 뭐 돈 문제든 이런 관계는 결국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분석도 있었어요. 그 분석, 네, 상당히 날카롭죠. 이게 일방적으로 한쪽만 희생하거나 배려하는 관계는 사실 오래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기꺼이 했을 수도 있지만 이 불균형이 계속 쌓이면 뭐랄까 한쪽은 지치고 또 불만도 생기고 결국에는 관계에 금이 가기 쉬운 거죠. 하긴 건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 기본 원칙이죠. 그렇다면 관계를 좀 좋게 유지하려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좀 피해야 할 대화 방식 이런 것도 있을까요? 자료에서 보니까 친구 가족이나 다른 친구 험담하는 거, 그리고 친구 꿈이나 도전을 자꾸 깎아내리는 거, 이게 좀 위험 신호라고 하던데요. 네, 그 두 가지는 정말 관계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 가족이나 또 다른 친한 친구를 비난하는 건 사실상 친구 본인을 공격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사람들은 친구 정체성에 되게 중요한 일부니까요. 그리고 또 친구가 큰 맘 먹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할 때, 물론 뭐 현실적인 조언도 필요하겠지만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하면서 의욕을 팍팍 꺾는 거, 이거는 친구 역할이 아니죠. 그렇죠. 자료에서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3번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걱정을 표현하되 4번째부터는 지지자가 되어줘라. 이렇게 조언하더라고요. 오, 3번이요? 흥미로운데요? 네, 결국 친구한테 필요한 건 비판보다는 지지라는 거죠. 와, 그 3번이라는 거 기억해 둬야겠네요. 근데 또 이미 좀 불편해진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갑자기 딱 끊기는 어렵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자료에 좀 현실적인 조언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한 몇 가지 거리 조절 방법이 제시되는데요. 예를 들면 직접 만나는 횟수를 좀 줄이고 대신 전화나 문자로 소통 방식을 바꿔보는 거죠. 만나는 횟수 줄이기? 네. 그리고 만날 때도 일부러 좀 시간이 제한된 장소 있잖아요. 뭐 쉬는 시간이 있는 식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정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오, 시간 제한. 전화 통화도 상대방 시간에 무조건 맞추기보다는 내가 좀 마음의 여유가 있고 에너지가 있을 때 통화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주도권을 좀 갖는 느낌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핵심은 내가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고 있다 이런 느낌을 유지하는 겁니다. 뭐 짧고 간결하게 카톡 답장하는 것도 약간의 거리를 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와, 듣고 보니 진짜 실용적인 방법들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진정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요. 이게 참
평생 갈 친구 알아볼 수 있는 뭐 특별한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감정 기복이 좀 적고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오래가는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왜냐면 관계에서 예측 가능성이나 안정감을 주니까요. 아, 안정감.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은 어쩌면 나는 그럼 그런 친구가 되어줄 준비가 됐나 하는 점이에요. 아, 내가 먼저. 네. 내 삶 자체가 좀 불안정하고 변화가 심하면 아무리 좋은 친구를 만나도 그 관계를 꾸준히 잘 가꿔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좋은 관계는 결국 서로 노력하고 또 각자가 좀 안정된 기반 위에서 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쩌면 진정한 친구라는 말 자체가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떤 완벽한 존재를 바라는 약간의 환상일 수도 있다. 이런 성찰적인 메시지도 있었고요. 아, 오늘 친구 관계의 정말 여러 모습을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듣다 보니까 관계라는 게 정말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계속 변하고 또 거기에 맞춰가야 하는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드네요. 네, 정확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영원한 우정이라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보다는 이렇게 변화하는 관계의 흐름 속에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 각 시기에 맞는 건강한 거리를 찾아가는 지혜, 이게 더 필요한 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바탕으로 한번 자신의 관계들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떤 내용이 공감되었나요?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